안녕하십니까. 자, 날씨가 좀 풀렸죠. 아유, 그래 살만해가지고 저도 어제 산책을 좀 나갔습니다. 밤에 내복도 벗고요. 이제 아유, 이런 따뜻한 날씨가 따뜻하진 않지만 비교적 푸근한 날씨가 얼마나 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그 사이를 좀 너무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나가서 이제 강가를 좀 걸었는데 와, 평소 같으면 강가가 진짜 칼바람이 막 몰아닥치고 막 강이 얼듯 말듯 물을 봐도 그냥 시퍼런 물빛에 막 겁날 정도로 차갑고 그랬는데 간만에 이래 또 금방 추워지겠죠. 간만에 어떤 그런 좀 푸근한 느낌의, 예, 짧지만 또 이제 오늘 밤부터는 눈이 좀 온다고 하던데 음, 그래요. 항상 뭐 변화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또 우리 삶도 좀 너무 무리하진 않고 또 이것저것 일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예. 자, 제가 이제 아바타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극장을 가서 영화를 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야? 그 테넷이 마지막이었나? 배트맨을 완티처랑 배트맨을 보러 갔었지. 가장 최근에 나온 거. 그게 마지막이었네요. 그러고 그 전에는 테넷. 테넷은 그거죠. 그 인셉션이랑 그거 메멘토 만든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거 굉장히 좀 독특해가지고 봤고, 그러고 보니 진짜 한국 드라마는 봤죠.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거 대부분 보셨잖아요. 근데 영화관 가서 한국 영화를 본 지가 언젠가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걷기왕인가 그거를 내가 영화관 가서 한번 봤고, 그 후로는 까마득해요 진짜. 그래서 한번 봤어요. 2022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. 야, 근데 참 씁쓸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이 나왔는데 아는 작품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거 있잖아요. 우선 그거 경찰 그 마동석 범죄도시 2, 그것도 제가 못 봤거든요. 극장 가가지고. 예. 재밌을 거라고 완전히 진짜 이거는 확실히 보증 스포다. 재미는 무조건 있다. 이런 생각은 했지만 어쩌다 보니 안 갔고, 그 다음에 좀 한산 그 이순신 장군 그 처음에 명량 그거는 그거 극장 가서 봤네. 극장 가서 봤고, 한산 이거는 또 안 봤는데, 예.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히트를 많이 쳤잖아요. 뭐 이렇게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, 야, 한국 영화는 이거 좀 코로나 때 그 통제하다 보니까 극장 못 간 건 있지만 이제 코로나 통제 안 하는데도 모가디슈도 안 봤어요.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좀 그렇게 흥행은 못했지만 손익 분기점을 넘은 영화가 한 세네 개밖에 안 된대요. 그래서 좀 재발견을 위해서 하나 뭐 추천?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쉽다 이런 영화가 흥행을 주목을 못 받아서 아쉽다 이런 영화가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어 가지고요. 그거를 이제 추천을 하나 하고 싶어서 강릉이란 영화입니다. 강릉. 유호성이랑 장혁이 나오는 그 액션 갱스터 뭐 그런 영화인데, 일단 목록을 한번 볼게요. 작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본 다음에
그 강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자 일단 1월달에 경관의 피 조진웅이 나오는 거네. 이것도 못 봤고요. 특성 왠지 제목은 다 들어본 것 같은데 내용은 블루 버스데이 킹메이커 킹메이커 또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을 언론에 소개는 많이 됐었는데 예. 선거 정치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모르겠는데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해적 도깨비 깃발 한효주 강하늘 이광수 권상우 그러니까 그 다음 트로트는 인생이다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영화고 모럴센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매미소리 소피의 세계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이거는 내가 영화관에서 배트맨 볼 때 예고편이 나왔는데 최민식 씨가 나오는 거 뜨거운 피 정우 김갑수 최무성 지승현 출연 그 다음 스텔러 불도저에 탄 소녀 여러분 좀 되게 낯설지 않으세요 제목들이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화들이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졌다는. 공기살인 서울괴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부기나이트 어부바 범죄도시2 범죄도시2가 이거 작년에 최고 히트 외국 영화까지 다 이겨버렸죠 이게. 자 제가 제목만 쭉 한번 해볼게요. 혹시 알만한 영화가 있는지. 저는 진짜 다 낯설거든요. 오마주 인연을 긋다 카시오페이아 브로커 2037 윤신혜가 사라졌다 마녀2 마녀2 마녀2도 마녀1은 인기를 좀 끌었는지 모르겠는데 마녀1을 또 안 봐가지고 제가 마녀2도 잘 이렇게 안 끌리더라고요. 감동주의보 룸쉐어링 우스운게 딱 좋아 갓길로 다니는 코뿔소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도 박찬욱 감독 박해일 탕웨이인데 이것도 안 봤습니다. 그러면 손익분기점 넘은 영화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일단 이 중에서 자 한국영화 손익분기점 넘은 게 범죄도시2 한산 마녀2 헤어질 결심밖에 없대요. 그러니까 다 손해봤다는 거야. 특히 외계 플러스 인 외계인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2부까지 원래 만들어져 있는지 그냥 같이 만들기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2부도 나오는 건데 1부에서 손익분기점이 730만 명이라 해야 되는데 153만 명 밖에 안 들었어요. 그러니까 완전 손해를 많이 본 거죠. 이거는 돈을 많이 들였는데 범죄도시는 손익분기점이 150만 명인데 관객수가 1269만 명 완전 대박이 났네. 대박이 났네. 한산은 600만 명이 손익분기점인데 707만 명이니까 꽤 괜찮고 마녀가 200만 명이 280만 명 들어서 조금 이제 헤어질 결심이 120만 명인데 186만 명이 들어서 괜찮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. 자 그래서 한국 영화를 좀 이 중에서 분명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익숙지 않아서 또 충분히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묻혀진 영화도 많을 거예요. 아쉽게 그런 거를 한번 봐보려고 제가 여기 있는 한국 영화들을 뭐 넷플릭스나 어디 하면은 찾아서 한번 보려고요. 지금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에 가입돼 있거든요.
디즈니 플러스는 완티처가 자기 거 공유하게 해준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말이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나한테 배신을 땡기네 이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한번 보려고. 오늘 일단 소개할 거는 그 2022년이 아니 2021년일 겁니다. 강릉이라고. 강릉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범죄 액션 누아르라고 돼 있고요. 저도 사실 이제 좀 이런 조폭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좀 너무 식상해 가지고 안 보려고 별로 안 땡기다 다 뻔할 것 같아서 스토리가 옛날에 그랬는데 너무 많이 봤어요. 어릴 때부터 저 홍콩 영화까지 해가지고 홍콩에서는 이런 범죄 영화가 좀 옛날에 어떤 그 무사를 마치 현대 시대에 이런 갱들을 무사처럼 현대에 와서 그 옛날에 그 무사들이 그 무협지에 나온 무사들이 현대에서는 많이 갱이 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영화 산업을 하는 게 삼합회라는 그 범죄 조직이에요. 범죄 조직. 그래서 옛날에 홍콩 그 배우들이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이민을 많이 갔는데 배우들이 이민 신청해서 거절된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범죄 조직 삼합회하고 좀 이렇게 연루가 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. 뭔가 그게 있어가지고 거부되기도 하고 이민 신청이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는 약간 좀 식상을 해가지고 그런가 봐요. 저랑 비슷한가 봐요. 사람들 생각이.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그 범죄 액션 누아르 이런 갱들의 이런 게 사람들이 막 많이 봤다면은 요즘에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마동석처럼 경찰이 신나게 이제 범죄자를 이렇게 응징하고 두들겨 패고 화끈하게 이런 거에 또 이제 열광을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유호성 씨 하면은 옛날에 이제 비트라는 영화가 있어요. 정우성, 임창정, 유호성이 나오는 비트라는 영화가 우리 세대에 거의 탑 손꼽히는. 비트를 보면은 영화 막이 끝나고 불이 켜져도 그 감동에 취해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. 그랬어요 진짜. 요즘에 그걸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만큼 그 영화가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정신세계나 사회에 줬던 기억이 나고, 그때부터 이제 유호성이라는 이런 배우는 비트, 그 전에 뭐더라, 이현세씨 만화 원작으로 했던 무슨 폴리스라는 거, 아니지, 그 최민수가 경찰로 나오고 거기서도 이제 악당으로 나왔고, 이분이 근데 악당이 아니고 되게 형이 저기 영월인가 어디 국회의원이시고 집안이 다 부모님부터 해갖고 엘리트 집안이고, 이분만 이래요. 이분만 외모가 좀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세븐이라는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셨는데 굉장히 막 상식이 반듯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영화에서는 그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이런데 영화에서는 거의 이제 그런 거 없죠. 딱 인상 한번 쓰고 있으면 다 압도돼 버리니까. 결정적으로 친구란 영화에서 장동건이랑 네가 가라 하와이, 한마디만 할게, 하와이로 가라,
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놈들 아이가.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거니까. 그 영화는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이제 장혁하고 같이 나오는데, 이게 이제 감독이 강릉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일단 이 영화가 뭐 스토리를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갱들이 있어요. 지역 토착 갱들이 있는데, 이 갱들은 갱이지만 나름대로 지켜야 될 선을 지키고, 또 뭐 물러설 땐 물러서고 양보하고 서로 공존을 좀 추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. 또 싸울 땐 치고받고 하지만은 그걸 어떤 표현으로서 하는 거지 막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. 그리고 마약 같은 건 유통이 하면 안 된다, 뭐 이런 공감대. 또 경찰하고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땐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건데, 왜 흐리 그리타노? 눈이 그래서 그런가? 이제 장혁이라는 이제 외부 세력이 이제 올림픽 특수를 맞고 어떤 콘도를 해가지고 지역 이 갱들이 하려고 하는데,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, 조그만 그 중에 조그만 그 지분을 넣고 누군가 들어왔어요. 예. 근데 이게 외부 세력 장혁인데, 이게 사채업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사채업으로 이제 큰 아주 독종들이에요. 독종, 이 조직이. 왜냐면 조그만 자기들이 마치 그 옛날 그 테러리스트 IS처럼 극단적인 어떤 거로 해서 처음에 이제 자기들을 이제 알리고 뭐 힘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, 거기에 이제 다 한 번씩 당하거든요. 근데 당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지역 토착 갱들이 세상이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구나, 이놈들보다 우리가 더 나쁜 놈이 되어야 되는구나, 이런 걸 깨닫고 거기에 이제 적응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, 이 경찰 친구가 말하죠. 너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니? 하면서 하니까, 그럼 어떤 다른 길이 있니? 하면서 막 이 강릉 사투리로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서 울면서, 우는 건 아니고 좀 울분을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이제 어떤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려면은 정말 자기들도 이렇게 진짜 악당, 진짜 나쁜 놈들 있잖아요. 냉혈한이 이제 되어가는. 근데 그런 어떤 이 강릉 감독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많이 없어요. 윤영빈이란 감독인데 자료가 없고, 이 사람은 그 감독이 본격적으로 한 지는 뭐 얼마 안 됐나 보더라고요. 근데 강릉 출신이고, 이 사람이 하는, 감독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. 옛날에 어떤 약간 인정이 살아있던 어떤 그 지역사회. 근데 이제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개발 바람이 부니까, 저는 이제 속초에는 많이 가봤거든요. 강릉에는 최근에는 잘 안 가봤고, 속초에는 그 뭐 튀김만 팔고 이런데, 거기 또 속초 물회 이런 거 그쪽에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됐더라고요. 요 몇 년 사이에 갔는데 진짜 부산을 보는 것 같았어요. 그 부산 처음에 이제 거기 해운대 쪽, 옛날 해운대 말고 지금 해운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있던 그 해운대 모습 있잖아요. 어디더라? 해운대, 부산, 백스코 생기기 전부터 생긴 후까지 제가 꾸준히 갔었거든요. 삼촌이 거기 사셔가지고. 그리고
해운대에 지금 그렇게 호텔이 들어오고 막 주상복합이 들어오기 전 그 모습이랑 그 변해가는 거, 또 옛날 해운대에 또 대한 기억도 또 있거든요. 예. 음, 예, 막 그렇게 비슷하더라고요. 지금 속초, 근데 그 속초에 그렇게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오면서 결국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초에 있는 사람들보다 돈을 아주 많이 들고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거기를 뭐 무슨 항으로 개발하려는, 관광으로 하는 건지 뭐 물류를 하는 건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거기 이제 아파트나 주변에 막 그 땅값도 엄청 오르고 막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변해 가더라고요. 근데 오히려 이제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속도를 보면서 이 감독이 뭔가 옛날 모습이 이렇게 막 마구마구 없어져도 되는 것인가, 뭐 이런 것도 느끼지 않나 싶어. 그거는 누구나 느끼지 않아요. 저도 뭐 가면은 한 번씩 가면은 근데 대구는 워낙 대구에 한 번씩 가면은 워낙 그 사람들이 향토성이 강해가지고, 물론 속초도 그렇겠지만 뭐 그렇게 변해가고 아쉽다 이런 느낌. 대구 서문시장 같은 거는 아직까지 뭐 잘 장사되고 살아있고, 좀 뭐 복잡한 감정이에요. 복잡한 감정이고, 왜냐면은 요 속초나 이런 데도, 대구도 그렇고 막 땅값이나 집값이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사지 못할 정도로 막 올리는 거는 투기 세력이죠, 투기 세력.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국을 도는 투기 세력들, 떴다방, 예? 그런 것 같은데, 어쨌든 뭐 이쪽으로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니까 영화 이야기만 할게요. 어쨌든 감독의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졌고요, 영화를 보면서. 근데 이제 장혁이 그 연기를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, 두 남자가 이제, 여기 나오는 남자는 진짜 다 강렬하거든요, 진짜. 연기를 다 잘해요. 진짜 이 사람들 갱스터, 조폭, 야, 이 사람들 진짜 조폭 아닌가, 진짜. 원래 조폭에서 이 사람들 배우를 뭐 오디션을 봤나? 이런 거를 좀 싫어하는 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서울 거예요. 이 사람들 살벌한 어떤 연기나 행동, 막,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, 이거는. 근데 웃긴 게, 명절 때 몇 번 TV에서 했더라고요. 그냥 저녁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. 근데 이제, 뭐 괜찮았는데, 오랜만에 나온 이런 그 옛날식 아날로그 그 조폭 영화로 볼만한 영화입니다. 근데 막 이렇게 막 칼 들고 싸우고 막 이런 거에 거부감 있으신 분은 좀 안 보는 게 좋고, 그 조인성 나오는 비열한 거리, 그거 보고는 이제 나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질린다 싶더라고요. 물론 그것도 재미는 있었는데 결국 주인공이 이제 뭐 깡패가 행복하게 끝나는 거는 잘 영화 그게 없으니까 죽거나 감옥에 가잖아요. 뭐 오랜만에 나왔는데, 일단 기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어쨌든 이게 그 영화관에서는 크게 이렇게 관객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, 그 OTT나 이런 데로 넘어가 갖고는 꽤 인기를 끌었거든요. 순위 상위권에 항상 1위 뭐 2위 이렇게 한동안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 집에서 케이블 TV에서 신작
신작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. 그걸 누르다 보니까 나와 있길래 그때 딱 이거 나왔네 하면서 한번 봤죠. 만약에 그거를 막 신과 함께 이런 거가 9,000원 내였 9,000원을 내라고 했었는데, 신과 함께 그것도 옛날에 내가 누가 보자 그래갖고 술 먹고 한번 보러 갔었구나. 근데 술 먹고 가서 역시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. 보다가 막 해갖고 막 자고 이러기도 했을 것 같고. 신과 함께 그런 영화보다는 차라리 난 이게 나왔는데, 괜찮고, 못 만든 영화가 아니라 잘 만든 영화긴 한데, 근데 두 가지를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은, 관객 스토리 탄탄하고, 그 다음 배우 둘 다 연기 괜찮고, 엑스트라도 연기 다 잘하고, 엑스트라가 아니라 그 조연급 이런 사람들 다 연기 다 잘하고. 근데 이제 갱스터 영화다 보니까 어쨌든 결말은 뭐 내가 죽든지 저놈이 복수를 해서 저놈이 죽든지 하고 끝난다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갱스터 영화, 그거 우리가 이제 이미 스토리를 다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랑,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약간 이제, 물론 저처럼 아날로그 갱스터 영화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는 사람은 보겠지만, 요즘에는 좀 이런 영화에 많이 끌리지 않아 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강릉 이거보다 워낙 그 OTT 넷플릭스 이런데 세계적으로 재밌고 유명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굳이 완전한 대작이나 한산이나 범죄도시, 아바타 이런 거 아니면은 굳이 영화관에 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 같긴 해요. 아유, 그때 뜨면 봐야지 넷플릭스 오면 봐야지, 왓챠에 뜨면 봐야지 이렇게 할 것 같고. 그 다음에는 좀 약간 현실감이 없었던 거는, 일단 조폭 영화인데 그 강릉에 있던 토착 조폭들은 되게 의리의 사나이들처럼 이렇게 좀 묘사된 거는, 그거는 현실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너무 미화됐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조폭 세계에 이런 의리는 없습니다. 예. 옛날에 심지어는 김두한 시절도요, 그게 사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인들하고 이렇게 대립해서 했다는 거지. 그래서 마치 의롭고 이런 것처럼 묘사되는 거지. 예. 그렇게, 예, 드라마의 한 소재로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모습일 뿐이지, 예,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, 예, 전혀 미화될 것도 아니고 사실과는 완전 다릅니다. 그 역사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, 또 백과사전 이런 거 보면은, 옛날에 그 낙화유수라고 있는데, 이분은 이제 서울대 다니다가 어떻게 또 그렇게 옛날 명동 그 김두한 그 시절로, 그분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, 그렇게 낭만 주먹 이렇게 미화할 게 아니고, 예, 그렇습니다. 그냥 이거 범죄 조직이에요. 폭력 조직이에요. 폭력 조직. 그 부분이 저는 좀, 이걸 너무 미화하는 거는 아니다.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다음, 그래서 흠을 잡자면 그 정도?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, 그 정도 흠을 잡자면 그 정도가 있고,
그거 말고도 뭐 영화로서 뭐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졌다. 부활을 하나 시키고 싶다면은 요게 딱 하고, 외계인이란 게 또 내 옆자리에 근무하시는 분이, 선생님 내 옆자리에 근무하시는 분이 뭐 자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. 넷플릭스 또 있길래 뭐 보다가 잤는데, 밤늦은 시간에 보기 시작해서 잤는데 좀 봐야 되겠어요. 그게 저는 자꾸 어디서 본 영화 같고 막 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. 보고 그 외계인을 비롯해서 지금 한국 영화 2021년, 2022년에 나온 거를 이제 꾸준히 좀 보고 나서 시간 틈날 때마다 보고, 아 이거 괜찮은 건데 좀 아깝네 싶으면은 한 번씩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 감상이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예, 오늘 몇 분이지? 몇 분이지? 자, 32분 했으니까, 자, 이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또 2, 3일 있다가 다시 한번 뭐 시간 되면은 또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인데요, 좀 나가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산책도 하고 뭐 드라이브도 할 수 있으면 하고, 그렇게 약간 겨울을 약간 좀 즐기면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며칠 동안은 그렇게 좀 해보고 싶어서 저도 하려고요. 예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